3일절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국 독립에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일제가 대륙 침탈의 발판으로 만든 근대도시 진해에서 그 길의 뜻이 담긴 문화재가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역 환원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데다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후보와 전직 창원시장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3일절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세를 외칩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97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독립운동을 재현합니다. 3.1절을 맞아 순국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나라 뺏겼을 때 슬픈 마음이 느껴졌고 다음에 또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하고 싶어요. 애국지사들의 넋이 깃든 거창 충의사에도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례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만세운동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옛날 우리 선현들이 살빛 죄를 넘으면서 그 희생한 그 정신을 기려서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과 나무로 만든 쇠머리를 맞대며 동부군과 서부군이 힘을 겨룹니다.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의 하나인 영산 쇠머리대기.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고유의 민속놀이입니다. 창녕 만세운동을 기려 지난 1962년부터 매년 3.1절에 맞춰 재현하고 있습니다. 김인년 3.1 독립운동 24분의 그 만세를 불렀던 최초 영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3.1절,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배우고 독립된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일제가 대륙 침탈의 발판으로 조성한 근대도시 진해에는 광복 직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유일한 김구 선생 친필 시비와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 길 문화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시비입니다. 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면 풀과 나무도 알아줄 것이다. 해방 직후 진해를 찾은 백범은 이순신 장군의 시를 빌어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강조합니다. 해군 초기를 경례하기 위해서 진해에 오셨을 때 충무공에 진중시라 그러죠. 시를 직접 친필로 써주셨고 하지만 백범의 시비는 4년 뒤 군인들에 의해 깨져 얼리는 순환을 겪습니다. 시비가 세상에 다시 나온 건 4.19 혁명 이후. 창고에 방치돼 있던 시비를 지역민들이 찾아내 임시 복원한 뒤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창원시는 최근 이곳 남원호텔 일대를 김구광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보시는 것처럼 새로 단장하고 이 친필 시비를 경남에선 처음으로 근대근조물로 등록했습니다. 일제가 만든 군항 앞 로터리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전국 최초의 이순신 동상으로 최근 근대근조물로 지정됐습니다. 일본이 조성한 도시 진해에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고 복원되면서 일본의 어떤 잔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창원시는 그 길의 의지가 담긴 이 두 문화유산을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후보와 전직 창원시장이 격전을 벌이는 창원 의창구를 소개합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창원 의창구에는 6명이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재선에 나선 박성호 예비 후보는 59살로 창원대학교 총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39사단 이전터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9사단 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힘들어했던 많은 주민들께 그 이익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삼선의 창원시장 출신인 박완수 예비후보는 60살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읍면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권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랜 창원시장 생활을 통해서 이 지역을 많이 알고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기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6살로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39사단 문제 해결부터 약속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법제화와 창원 39사 부지 시민의 품으로 창원 시민공원 조성이. 이봄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9살로 노무현 재단 경남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서민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공약입니다.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양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5살로 경남대 법학과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창의 발전을 위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박성만 무소속 후보는 56살로 평범한 회사원 출신입니다. 장애인 지원법 개정 발의와 서민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옳은 얕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초선 국회의원의 얕은 출마 의사표시를 던져보았습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창원시장이 맞붙은 새누리당, 그리고 3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창원 의창구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창원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1조 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여 사업의 실적을 봤더니 4억 3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500m 떨어진 곳에 홈플러스가 10년째 영업 중인데 석 달 전 롯데마트가 또 들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복합돼가지고 매출이 시장 한거리 다 한 40% 정도 들죠. 반 이상. 행사할 때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에 있는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모두 13개 업소의 지난해 매출은 9,600억 원.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같은 지역 기여 사업 지출액은 4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측은 집계되지 않은 공헌 활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품지원 같은 것들은 아마 기부금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그걸 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창원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역 기여 항목을 나누고 이를 수치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유통업체는 매출을 늘리면서 지역 기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창원에서만 5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역 환원에 인색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그렇다면 상생 협력을 약속한 것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설 때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맺는데요. 개점 뒤에는 약속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손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신관. 소상공인들 반대가 심하자 주변 전통시장 9곳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객 유치 행사 지원이나 유통기법 정기교육, 전단광고 공동삽입 등을 약속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같이 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따로 해오면 배포는 해주겠으나 같이 공동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저희 내용을 삽입해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발전기금 외에는 소극적인 겁니다. 이 대형마트도 2012년 인근 3개 전통시장과 비슷한 협약을 맺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유통기법 교육,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이 제시됐지만 발전기금 외에는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생협력 등 지역공헌 약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원 금액과 이행 계획안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상생 협약이 되다 보니까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기금 이면 합의 등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상생협약 내용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상자 3명을 낳은 어제 김해시 생린면 산업단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옹벽이 콘크리트 공사보다 비용과 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보강토 공사 방식을 쓴 점에 주목해 설계와 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사고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붕괴 우려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표이사와 총괄팀장이 함께 구속되면서 구단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경남FC가 오는 7일쯤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경남FC와 경상남도는 7일쯤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지근 전 대표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임시대표를 선임해 직무대행체제로 구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21일에는 임시주총을 열어 직무대행체제를 의결하고 이 기간 동안 도청에서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업무 공백을 줄일 방침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남해안 적조가 고수온과 엘니뇨의 영향으로 7월 중하순쯤에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10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선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특히 재보험 가입률을 전년 대비 5% 향상된 4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적조 발생 때는 가두리 사전 이동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의령과 함안 주민들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면서 도시를 우대하고 농촌을 홀대하는 역차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수 하한선에 해당하지 않는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를 인구 하한선에 해당하는 다른 선거구에 합병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선거구 획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늘로 예정된 김해시장 재선거 결선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제 허송권 예비후보 측이 100% 국민 경선 방식 투표 과정에서 역선택이 발생했다고 항의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7일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고 상위 득표자인 공윤권, 허성권 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오늘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전담부서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단 2담당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경상남도는 부영그룹의 투자 계획이 있고 경상남도가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담 부서를 확대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